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합격을 안 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건방지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잖아요? 아닌가? 우선 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열받는 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뭐 3개월 만에 동차 합격, 뭐 6개월 만에 동차 합격 했다고 하는데 진짜 열받아요. 그런 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머리가 엄청 좋던지 특출 나던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들을 필요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2년에 걸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21년에 1차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 22년에 2차 합격을 했습니다. 괜히 귀찮다고 한 번에 이제 끝내려다가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느려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자격증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은 1, 2차 이제 나눠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눠서 봤고요, 시험을.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책만 읽으면은 조금 약간 기면 증세가 와가지고 강의 위주로 좀 많이 들었어요. 책은 거의 못 보고 이제 무조건 많이 듣는 거를 선택을 했고 하루에 이제 4시간 그리고 많게는 6시간까지 들었고 이제 주말에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한 8시간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으니까 강사님들이 어떤 타이밍에 이제 농담을 할 건지 이제 들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강의를 하도 들으니까.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통으로 해서 4번에서 5사이클 정도 돌렸으니까 농담 포인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책은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밑줄 그어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만 이제 잠깐 펴서 밑줄 같이 긋고 그리고는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기면 증세 올까봐. 그래서 이제 듣다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오면은 이제 풀어보면 돼요. 듣기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같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강의를 같이 풀어주시더라고, 문제를. 강의 중간중간에. 강의를 듣다가 이제 문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 풀려요. 그래서 이제 안 풀리는 것들,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빵꾸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따로 찾아가지고 메워주면 되거든요. 강의를 더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이제 그 부분만 보던지 하면 되니까.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했고, 그러니까 예상문제나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안 봐버렸어요. 혼자 드는 생각이, 출제위원도 아닌데 예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너무 어렵게 나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성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봐버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1차는 오래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2차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1차와 2차가 동일합니다. 다른 학원은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한 에듀윌은 이렇게 학습 랭킹이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떨어지면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10%는 넘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는 이제 학습 시간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2월에서 3월에는 5% 정도 유지를 했죠. 그리고 각 달에 이제 100시간씩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들었네요. 그리고 7, 8월에는 70시간 정도 이제 들었고 직장이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기출문제 푸느라고 거의 강의를 못 들었고요. 이렇게 월별 학습량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짜릿짜릿해요. 119시간 28분. 와, 뿌듯 이걸 하루로 나누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었냐는 계산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아무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학습 기준은 거의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공법이 암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비중을 줬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는 이제 한 번 돌렸는데 기초를 이제 건너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듣는 걸 이제 권장드려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듣는 걸 좀 추천드리고 한 번만. 그리고 기본과 심화 위주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 같은 경우는 300시간 정도 들었고 심화 같은 경우는 400시간 좀 가까이 들었네요.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60시간 정도 들었고 그리고 이건 저의 이제 성적 차트를 이제 그래프로 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1회부터 6회까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주황색이 이제 중개사법 그리고 파란색은 공법 분홍색은 이제 공시세법. 1회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시험이 쉽게 나오니까 점수가 그래도 60점 이상씩은 나왔었는데 3회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4회차부터 이제 나락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현실을 좀 깨닫게 됐죠. 공법 같은 경우는 4회차에서 32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꽈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공법을 끌어올리고자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마지막 6회차 때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6회차
모의고사가 이제 9월에 본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이때 좀 멘붕이 왔었죠. 점수가 많이 높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공법은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해법은 진짜 하기가 싫어가지고 점수가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47.5점.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래서 했죠. 그래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세법은 이제 기본만 깔고 가자는 생각으로 세율이나 이제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공시법 위주로 좀 팠죠. 근데 중개사법은 진짜 그냥 계속 듣기만 해도 점수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듣는데 그 강사님이 이제 중간중간 같이 문제도 풀어주시니까.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되게 좁잖아요. 충분히 강의 위주로만 학습하셔도 점수가 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법인데 공법은 정말 진짜 꾸준하게 무한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과목 한다고 해서 공법을 놓지 말고 잊어먹지 않도록 이제 중간중간 이제 계속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공법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50에서 6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큰 어떤 프레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공법에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규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강하고 자연환경 보호가 최우선적인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약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아웃라인을 이해해야지 시험장에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에 맞출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도 뭐 시효취득이나 법정지상권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시효취득은 남의 땅 뺏어가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땅 주인이랑 협의도 안 받는데 그냥 법적으로다가 땅을 쓸 수 있게끔 인정해줘 버리는 거고. 민법도 이제 크게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라 너네.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좀 요런 게 있어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땅을 못 쓰게 하면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너무하잖아. 이러면 누가 낙찰받아? 그냥 땅 쓰게 해줘. 라는 어떤 그런 식이 있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면은 암기는 저절로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되도록 이해하고자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시험에서 중개사법 82.5점, 공법 67.5점, 그리고 공시세법 72.5점으로 평균 75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60점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조금 아슬아슬 하시니까 80에서 85점 정도 목표로 잡고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100점을 잡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 이제 집약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면은 고득점을 낼 수 있는 난이도 중짜리도 약간 흔들리게 되거든요. 85점 정도 잡고 난이도 상짜리 문제보다는 하와 중 난이도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정도 목표로 잡고 해서 본시험 점수가 이렇게 평균 75점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 잡고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저는 에듀윌을 들어서 에듀윌 강사님들을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1차 같은 경우는 학개론의 이영방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민법 신대웅 교수님. 근데 신대웅 교수님은 진짜 대박이에요. 추천 너무 드리고 민법은 87.5점이었나? 그 정도 엄청 고득점 했어요. 네, 합격하면 이제 꽃 들고 이제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번거로워서 좀 그러지 않기로. 2차는 중개사법 송성호 교수님. 진짜 강의 너무 재밌고 진짜 개콘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끔 웃고 싶을 때 송성호 교수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웃기면서도 암기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법은 이제 김희상 교수님이셨는데 김희상 교수님이 메가랜드인가? 그러니까 다른 학원으로 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도식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공법을 이제 체계도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니까 암기가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상 교수님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공시법은 김민석 교수님, 세법은 정낙일 교수님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너무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놀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좀 일주일에 2-3번 정도 마시고 친구들도 그냥 만나고. 한참 공부하는 저 기간이었죠. 7월인가 8월에 한 일주일 정도 저는 베트남 놀러 갔다 왔어요. 그냥 노는 거지 뭐. 응? 어떻게 공부만 해? 힘들어 죽겠는데
베트남 여행 갔다 왔어요. 어쨌든 조금 약간 너무 놀면 안 되고 또 조금 약간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면서 공부도 할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놀면은 조금 이제 죄책감이 드니까 공부도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죄책감을 발판 삼아서 그래서 근데 약간 물론 개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만 해주시면 되시고 나중에 9월이나 이제 10월쯤 되시면은 아유 너무 지겹다, 시험장 빨리 가고 싶다, 약간 요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면 야 이게 사법고시 중개사 시험이냐, 약간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 점수예요. 제가 진짜 정확히 1차 때도 이 생각이 들었는데 2차 때도 정확히 똑같이 9월 되니까 딱 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시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나락 점수 32점이었던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은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겁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빠샤!